안에 이어서 이제 또 배고픈 소크라테스 모드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백은 좋다. 어쨌든 고전을 통해 말하고 있는 성인의 언어는 하나의 기준이야. 바로 상식과 보편성이란 기준. 그러니 고전을 이해하려면 상식적인 수준의 의식과 삶을 요구하겠지. 하지만 오랫동안 권위주의로 물들어온 고전은 도덕주의와 권위적으로 고립된 언어들로 가득해. 고전 속 성인들은 말이 아니라 오직 실천하는 분들이며 변화하는 모든 것들을 규정하지도 않아. 내가 정화에게 아무리 사랑을 떠들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니? 사랑은 절대 멈춰있는 명사가 아니라 항상 실천해야만 하는 동사야. 모든 국가의 몰락은 그들이 믿고 의지했던 사상체계들을 명사로 전락시켰기 때문이야. 권위도 없는 권위주의를 맹신하고 강요한 결과가 바로 경술령 국치 같은 국가의 몰락을 초래했어. 신생 조선은 성리학을 생명력 있는 사상으로 도구화했기 때문에 위대한 세계적 발명품 한글까지 창제할 수 있었지만 오래 지나지 않아 성리학을 명사로 전락시켰고 저항과 도정 정신을 상실한 권위적 꼰대 사상의 전철을 밟고 말았지. 사상과 이념의 타락은 곧 국가의 타락이야. 국가의 타락은 반드시 부패를 키워가고 부패는 백성의 고열을 짜내며 근근히 지속하다 한 국가를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만들지. 지금은 자본주의라는 이념이 인간의 문명을 지배하고 있어. 산업혁명을 통해 인류의 과학과 기술의 진보를 이루게 하는데 자본주의는 혁혁한 공헌을 했지만 결국 자본주의라는 이념의 주인인 자본가의 타락과 부패로 인해 양극화가 극에 달하고 만 거야. 그 대가로 거대한 세계대전을 2번이나 치렀음에도 인간은 여전히 과거의 어리석음을 반복하고 있어. 역사는 늘 그렇게 반복하고 잊혀지고 또 반복해 왔으니까. 우리가 겪은 IMF나 금융위기와 미국발 모기지 쇼크 그리고 크고 작은 금융사기 등이 모두 자본가들의 부패에 의해서 기인한 거야. 이들은 금융 시스템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금융과 투자에 대해 아무 개념도 없고 교육도 받지 못한 대중에게 마음껏 공식적인 사기를 칠 수가 있었어. 물론 책임 또한 대중에게 돌리겠지. 이건 내가 지어낸 말이 아니야. 지금도 수많은 금융사기로 인한 소송이 끊이질 않고 주변에도 금융의 도덕적 해이로 몸살을 앓는 경우가 흔한 현상이야. 게다가 제도권과 비제도권 모두가 그런 짓을 한다는 사실이 더욱 당혹스럽게 해. 정화를 비롯해 수없이 만난 젊은이들에게 IMF 금융위기의 원인을 물었을 때 명확히 역사적 맥락에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 학교에서 알려주지 못했기 때문에 스스로 알아야만 하는데 역사를 지식적으로만 배운 지금 세대에게 스스로 해석하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역사는 항상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반복되는 것. 우린 조선시대가 끝났으니 모든 성리학의 꼰대들이 사라진 줄 알았지만 지금은 더 큰 자본가의 부패로 인한 갑질이 사회로 나가려는 정화를 배고픈 사자처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 길죠. 이게 사실은 대화체가 아니야. 이 대화체라고 보기 좀 어렵잖아요. 자기 썰을 그냥 거의 강의 수준으로다가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어렵지 않나요? 이게 사실 이 생존 버전이 대화책이라는데 이런 거 한번 읽을 때면은 이게 대화인지 아니면은 자기의 그 의견을 이야기하는 어떤 그 책인지 의심이 들 정도의 그 어떤 건데 여기에 이 책의 주제가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다 들어있죠. 네. 거의 상식 보편성. 네, 쭉 한번 봤는데 이 문장 이 패러그래프 길 만큼 이 사람이 이제 그 작가가 원하는 바가 느껴지겠는데 어떻게 진모 씨는 어떻게 혹시 보시나요? 이 큰 글의 이 느낌은? 집중이 좀 잘 안 돼가지고. 네, 길어가지고. 너무 길죠. 네. 딱 여기서 딱 그 뭔가 캐치할 수 있는 단어라든지 이런 게 좀 혹시 있으신가요? 제가 느끼기에는 좀 안일하게 살아왔다는 제 자신을 많이 느꼈고요. 안일하게. IMF라는 그런 제가 겪었던 IMF 20살의 IMF 때는 제가 뭐 알고 있었나 그런 제도에 대한 이해력과 정보도 아예 없었고 막연하게 도망가려고 군대에 지원했던 제 생각이 떠오르는 그런 문장이 생각났지. 그 시대와 어떻게 접목을 시킬 수. 근데 이게 정보라는 게 막 TV에선 계속 IMF를 떠들지 않았나요? 그래서 저도 그거에 선동돼가지고 군대로 막 도망가야 되나.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뭐 실업률이
취업률이 0% 그렇죠. 네. 그렇죠. 저는 그것까지는 겪어보지는 못했는데 네. 그렇게 느껴졌죠, 거의. 도망가라고 막 그런 선동을 하더라고요. 그때는 군대는 다 받아줬나요? 지금 들어가기도 저도 어려운데. 1년을 거의 그렇죠. 기다려가지고 기다려서 선동 당해가지고 군대로 다 지원을 하는 바람에 한 네. 1년을 기다렸던 기억이 나요. 야, 씨. 그때 11개월, 그때 ROTC 12개월. 지원율이 사상 최대치라서 선생님도 ROTC 못 갔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군대가 없잖아요. 장교 지원율이 계속 줄거든요. 그렇죠. 안 가는 추세고 병사는 오히려 줄이기도 하다 보니까 이제 지원을 해도 좀 늦춰지는 경우가 최근 근래에만도 있었는데 그만큼 선동당했을 때 그 시절을 생각하면 우리가 재해석하지 못했을 때는 진짜 도망가는 거죠. 현실 도피. 근데 사실 군대라는 게 사실 현실 도피라기보단 결국에는 또 사회에도 나오기도 되고 거기 가면 또 힘들잖아. 또 그거 나름대로. 한심한 일시적으로 피하려고 하는 약간 그쵸? 1년만 버티면 되겠지. 뭐 또 세상이 바뀌겠지. 예. 그냥 남이 누가 바꿔주겠지. 예. 이제 주체성으로. 예. 아니, 저도 그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에 항상 늘 머물라는 메시지가 그런 메시지거든요. 선생님은 또 어떻게? 근데 여성분들은 IMF랑 군대 갈 수는 없잖아. 그때 졸업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힘드시잖아, 선생님도. 졸업했고 그냥 대학원 올라갔구나. 대학원. 공부하는 걸로 그냥 더. 아. 어차피 저는 이제 소신전했기 때문에 역사 전공, 역사학에 머무르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공부를 택한 거고 이제 저희 친구들이나 학우들 이렇게 같은 학번 애들, 선배들. 남자 선배들 이제 복학해가지고 이제 네. 취업을 맞닥뜨린 선배들은 이제 진짜 힘들었던 것 같더라고요. 이제 얘기를 나눠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맞죠. 선생님이 느끼기에 이 글 많이 나왔지만 뭐 고전하고 여기 엮거나 한 페이지에 지금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제 키워드 중에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제가 아까 주제를 관통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 중에 이제 공정과 조화라는 단어 빼고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주제가 선생님 생각하는 이 책의 전체. 그러니까 상식과 보편성, 그다음에 실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주의 무슨 주의는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는 거. 그렇죠. 그리고 이 동사 안에는 저항과 도전 정신이 포함이 돼야 되는 건데 이게 저항과 도전 정신을 이런 모든 주의 이념들은 나중에 이제 타락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선을 그렇게 일제에 빼앗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 맞닥뜨렸던 거고 또 지금의 자본주의도 초창기에는 산업혁명을 통해서 이제 많은 이기의 발달을 가져왔고 모든 인류를 이롭게 하긴 했으나 자본가들의 타락 때문에 다시 양극화라는 또 현상을 또 이제 맞이하게 된 거잖아요. 이렇듯이 고민하지 않고 저항하지 않는 모든 주의나 이론들은 생명력이 장구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무리 좋은 거라도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함께 공존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네. 같이 사는 거. 네. 그래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어떤 그런 의식이 굉장히 필요한데 그런 것이 너무 부족하지 않나라는 그런 어떤 생각을 많이. 네. 조화를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여민동락. 네, 같이 살 수 있는. 같이 살 수 있는, 같이 공존하고 조화를 이루는. 내일의 태양이 뜨려면 그걸 같이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뭐 그런 메시지를 좀 느껴졌던 거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어떤 그 시대의 이념을 같이 공유하려면 그 시대의 이념을 재해석한 사람이 상당히 중요하다. 지금 케미의 가장 큰 위기는 뭐겠어요? 만약에 온다면 선생님의 타락이죠. 선생님이 타락하면 우리 초토화될걸요? 갑자기 그렇지 않겠어요? 선생님 명사화가 돼가지고 선생님 그럴 일은 없겠지만 선생님이 타락하면 초토화돼요. 그러니까 즉 가장 그 자본주의에서 가장 극상당에 있는 자본가가 한번 타락하기 시작하면 초토화되는 거는 순식간인 거죠. 그 반대도 될 수 있는데. 그 반대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가 명사가 되는. 그렇죠. 제자가 그것도 같은 맥락이죠. 그러니까 지금 저나 이제 뭐 동환형이나 센터님이나 이런 많은 어떤 있었던 분들이 이제 제자라고 소위 자칭하는 사람들은 이제 타락하면 이제 그게 이제 파가 다니고 뭐 그게 뭐냐면 식격화시키는 거거든. 네? 스승. 스승은 뭘요? 신격화 그렇죠. 맞아요. 쟤들이 그렇게 명사화 시키는 거죠. 예. 예전에 제가 왜 장미의 이름이라는 영화 잠깐 얘기한 거 기억나세요?
그게 션 코네리가 왜 수도사로 나오는데 네. 자기 제자 조그만 애송이 제자랑 네. 같이 어느 수도원을 방문하게 되는데 그 수도원 안에 왜 살인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네, 아리스토텔레스 네. 책.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차이인데 네. 그걸 교조화시킨 거예요. 그 살인자는 네. 살인자 수도사는. 네. 그 생각은 옳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벗어나는 인간은 다 죽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랑 똑같은 거죠. 우리가 똑같이 케이미에서 활동을 하지만 케이미의 정신을 망각하고 또 다르게 이제 다른 어떤 그 인연과 다른 어떤 식으로 이제 변모가 된다면 거기서부터 타락이 시작된다고 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상식이라는 것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성을 포섭해야 되고 그렇지. 끊임없이 보편성을 향해 가는 거거든요. 그게 가장 배고픈 단계다. 배고픈 단계라는 건 계속 이제 추구한다는 거.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원이 커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안 되면 자본가나 이런 것들도 타락이라는 게 거기서 멈춰버린다는 거. 끊임없이 이게 가야 되고 그 안에서의 어떤 밸런스. 그러니까 크기만 커졌지 밸런스가 또 상실이 되면 또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 구절에서 저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제자까지 해주셔서 제가 좀 뜨끔하긴 했는데 그래서 제자들 내가 타락한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네, 하여튼 말씀하시죠. 나는 여기서 요 문장 하나가 다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네, 그 위에서 네 번째 줄인데 성인들은 말이 아니라 오직 실천하는 분이며 네, 변화하는 모든 것을 규정하지 않는다. 네 맞습니다. 이게 명사적인 삶이 아니라 동사적인 삶을 얘기하는데 네, 이게 뭐 전 시대 성역이 이게 나빠진 것도 이렇게 상황 따라서 이게 변해야 되는데 실례로 이게 제사도 마찬가지고 이게 그 제사 음식도 이게 옛날에는 그냥 몇 개만 났었는데 이게 바뀌어서 뭐 화려하시고 최근 전까지는 이게 네. 엄청 그죠? 그쵸. 홍동 백석 같은 거 이제 어동육서 자포에 뭐 이상한 부정 만들어놨고 예. 그걸 하는 줄 알고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개념에서 이게 좀 바뀌었는데 안 바뀐 명사적인 네, 자본주의도 똑같은 것 같아. 이게 네, 자본주의의 제일 핵심은 돈인데 네, 이게 자본가들이 이게 뭐 틀어지 말고 자본가 네, 돈 많은 사람들이 이게 자본주의는 돈이 우선인 줄 알고 네, 돈에만 신경 쓰거든 이게. 그쵸. 근데 아까 얘기한 뭐 돈도 이게 약간 뭐 공전 뭐 하이하면서 그 돈은 나눠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이게 어떤 딱 규정된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다 그 변화되는 그 동사적인 삶 그 얘기가 나 여기 그쵸. 동사적인, 그러니까 자기가 끊임없이 해석한다는 거죠. 그 명사에서 또 다른 나만의 그 명사를 가는 그 과정을 동사라고 생각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실천이 기반이 되지 않으면 그게 좀 힘을 잃는 거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아까 얘기한 뭐 투자도 마찬가지 경험을 해봐야 되거든요. 네, 이론으로 뭐 이렇게 많이 듣고 그걸 이렇게 실천이나 뭐 안 해보면 그게 뭐라 할까 느낌이 틀려서 네, 항상 말 못하는 행동을 먼저 네. 하고 실천. 항상 이게 생각을 그냥 부드럽게 네, 고집하지 말고 근데 우리 조선시대인가 이제 아까 성경도 얘기했지만 세계 유황이나 율곡 같은 경우는 이제 제자도를 기르고 선비정신 아니면 서원을 통해서 그거를 통해서 자기들의 도가 전순다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비되는 또 한 분의 인물이 남명조식이라고. 네, 주식. 이완 선생님과 동갑이거든요. 둘 다 70세 거의 비슷할 때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은 항상 이 허리춤에 조그만 칼 같은 걸 차고 다녔대요. 근데 그 의미가 뭐냐면 자기를 항상 단도리하는 하나의 도구로 삼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그냥 어느 그 성리학이나 이념에 몰입하지 않고 거기에 걸맞는 실천을 위주로 했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이제 드러나는 게 뭐죠? 우리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그분의 제자들 있죠. 네. 그분의 제자들이 다 그 뭐지? 의병 활동을 할 때. 그렇죠. 의병장으로 많이 키워냈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현실의 성리학을 현실과 접목시키는 하나의 저는 학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했던 인물 중에 한 네. 사람인데 그런 전통이 끝까지 구한말까지 이루어졌느냐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조선이 망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게 아까 얘기한 그거의 차이인 것 같아요. 동사적인 네. 생각 계속 그게 중요한 꾸준히 얘기지. 이제 가야 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목민심서도 한자잖아요. 목민과 안.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게 한글로도 쓰여졌어야 되는데 진짜 다산이 그 당시를 진짜 이끄는 사람이었다면 뭐 자산어보도 한자예요. 그거 힘들게 했는데 정약천이가 그거 해석하기가 더 힘들어. 그걸 좀 한글로 하지. 왜냐면 그 농민들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그 순수 우리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말을 언문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한글로 좀 옮겨 썼으면 후대가 정약전을 더 위대하게 봤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한자니까 이거 해석하기도 힘든 거지.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동사화시키고 내가 계급적 인용해서 탈피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한다라는 건 정말 매우도 어려운 일이다. 그리고 그런 과정들은 항상 늘 존재해 왔다. 그러니까 과거는 늘 반복된다는 건 뭐냐? 항상 이념은 꼭 타락과 부패. 그러니까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그런 사람, 그러니까 그렇지 않게끔 하는 사람들. 왜냐면 결국 명사화, 그러니까 동사화 시킬 수 있는 건 인간밖에 없잖아요. 뭐 AI가 한다고 하는데 AI한테 제가 챗 GPT한테 투자가 뭔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대중이 생각하는 투자에 대해서 그대로 얘기하더라고. 지식백과? 네, 지식백과는 아닌데 그러면 그거보다 좀 세련되긴 했으나 결국엔 대중 수준이야.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뭐 투자는 장기 투자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투자는 장기 투자다. 그냥 갑자기 10배 올라도 안 팔아야 돼. 왜? 장기 투자니까. 그러니까 이게 현실과 동떨어진 어떤 그 챗 GPT의 말을 두면서 결국 인간만이 계속 꾸준히 동사화시킬 수 있고 챗 GPT도 계속 업데이트하는 건 인간일 테니까. 그러니까 그게 조금 선생님 말씀에서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그 성원이 형은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여기 다른 거를 좀 말씀드리면 여기 마지막쯤에 역사는 항상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반복되는 법.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런 것들이 사라진 줄 알지만 지금 더 큰 자본가의 부패로 인한 갑질이 사회로 나가는 정화를 배고픈 사자처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 어떤 사회나 어떤 제도 이런 것에 문제도 있지만 일단 더 근본적인 것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 각자가 이제 깨어 있지 않으면 이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다. 그 이제 어떤 좀 가두려고 하고 내가 이제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인간의 욕망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한계 효용의 법칙이라 그래야 되나?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돈도 어느 정도 있으면 이게 행복하지 않다. 네. 우리는 안 가. 모를 수 있지만. 이거 나와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인간이 만족할 수 없다는 거지. 근데 그거라도 가져보고 나는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어리석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가져본 사람들이 허무하다는 거죠. 네.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만약에 여기에서 이렇게 나의 생각을 이렇게 쉐어하거나 공유하거나 같이 나누지 않는다면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골방에 썩어가지고 혼자 뭐 연구한다고 막 그 탐구한다고 굉장히 막 그 안에서 막 우주를 그리고 있을 것 같은데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세포 분열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가진 그 내가 느끼고 감각해오고 경험해온 것들을 누군가 함께하고 싶은 어떤 인간의 욕구. 네. 근데 이제 반대로 이런 사람도 있는 거죠. 그냥 자기 혼자만 그걸 취하려고 하고 자기 혼자 소유하려고 하고 그걸 쌓아두려고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엔 부패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 투자라는 것은 자본주의에서 이제 자본가만이 할 수 있는 건데 자본가는 자본을 유통할 수 있는 기술 가진 사람이잖아요. 이걸 끊임없이 유통하는 그것을 멈추지 않고 계속 고민을 하고 그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데 진짜 그 자본가들이 만약에 부패했을 때 일어나는 사회적 현상을 생각해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서운 거라는 거죠. 각 개인으로 봐도 이런 어떤 왜 이런 역사가 반복되냐 그냥 멈춰있기 때문에 그냥 그거를 계속
쉽게 얘기하면 그냥 유통하지 않고 의식이나 재물이나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멈춰두면 반드시 거기에는 부패와 타락과 이런 것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러려면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개인이 해야 되는 것들이 무엇인가는 분명하게 이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저는 그런 여기서 좀 인상이 남았던 게 그 마지막 구절인 것 같아요. 이념의 부패가 정말 중요하고 우리가 투자를 하면 결국 돈을 벌게 됩니다. 이건 기정사실화 돼 있어요. 워렌 버핏 돈 벌었잖아요. 하지만 그 돈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세상을 타락시키지 않는 것은 그건 더 어려운 일일 수도 있어요. 돈 버는 일보다 더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자본가 모임을 첫 번째에 하는 이유도 어쩌면 그런 자본가가 돼서 타락하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려면 저는 여기서 봤던 삶을 요구하겠다. 의식과 삶. 사실 삶이 정리되지 않는 상태에서 공부가 들어오기 어렵거든. 투자라 여기 지금 오신 분들이 우리가 이런 투자를 하고 있지만 정말 이건 저는 지금 계속 끊임없이 공부하고 있는 주제인데 이 지금 투자 방법은 정말 고도의 사유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남들이 보면 야 그거 뭐야 뭐 지수 추종이야 뭐 한 100개 사가지고 가는 거 누가 못해 라고 할 수 있지만 정말로 이건 진짜 고도의 사유 체계를 하지 않고서는 이 방법을 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언어화시켜서 아까 그 진모 선생님도 얘기해 준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지만 어렵다고 하지만 이게 되게 어려워. 근데 그게 내 삶의 저변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정리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이 삶이 들어오기도 어렵거니와 이 투자 방법을 할 수가 없어요. 한다 하더라도 지속할 수 없겠죠. 그냥 무슨 의미가 있겠어. 나중에 여기 뭐라고 하겠지. 야 여기는 어차피 지수 추동 ETF 하는 집단이야. 이렇게 생각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공부하고 삶을 그렇게 살고 있고 의식을 고양하고 있기 때문에 성인의 말을 그리고 계속 재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타락하지 않을 수 있고 자본주의의 자본가가 돼서 가문을 형성할 수 있고 우리의 투자가 남에게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어떤 그 문락은 저도 그렇게 이야기됐고 그러다 보니까 정하는 또 마지막 말에 꽂히죠. 인간들은 꼭 마지막 말에 꽂히는데 그래서 배고픈 사자처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게 무섭잖아. 우리는 사실 다 읽어보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감각적인 게 느껴지는데 정화 입장에서는 세상이 문득 지뢰맞은 거야. 왜? 자본가들이 입을 벌리고 있잖아. 예, 이게 전체를 보면 그런데 최저시급 받을 텐데 어디 가면 일하면 최저시급도 주기 싫어서 하는 것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본가의 부패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세상이 문득 지뢰밭이네. 어디 무서워 살겠어? 제도권 비제도권도 모두가 사기를 치면 백성들은 뭘 믿고 살아가야 해. 사기를 친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알려고 하지 않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해. 정하는 현관문을 왜 잠그는 줄 아니? 도둑이 들어오지 말라고. 맞아. 하지만 더 큰 이유가 있어. 문이 열려있으면 평범한 사람까지 도둑이 될 수 있기 때문이야. 문을 잠금으로써 평범한 사람까지 도둑이 될 수 있는 것을 막자는 일종의 배려인 셈이지. 길을 가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수억이 떨어져 있다면 도둑이 되지 않을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몇이나 될까? 제도권이든 비제도권이든 마찬가지야. 우린 스스로 지켜야 할 의무가 있어. 무지하면 뼛속까지 파고들어 도려내는 것은 인간 문명뿐 아니라 자연계의 생리 때문이야. 누군가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지키는 것이다? 고전에서 그런 걸 배울 수 있어? 고전 자체가 수천 년을 살아남은 생존의 언어야. 무쏘의 풀처럼 혼자서 가는 방법을 알려주지. 그런 사람만이 제도와 무관하게 문명의 주체로 살아가고 지뢰밭을 벗어날 수 있으니까. 공자 나이 70에 종심소욕 불육을 하였어. 무슨 짓을 해도 법을 어기지 않는 수준을 의미해. 준법 정신이 투철하다는 게 아니야. 스스로 법을 만들고 살아가되 그 법의 제도적 법을 포용한다는 거야. 법이 나를 가두고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법을 만들고 제도적 법에 구속되지 않는 경지라 할 수 있지. 진정한 자유는 스스로 법을 만들어줄 아는 자에게 주어지는 값진 선물이야. 남이 정해준 법을 운 좋게 피해 가려 하거나 맹목적으로 지킨다고 주어지지 않아.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거 듣는 분들도 앞에 부분은 저희가 해석을 해서 들었겠지만 뒷부분을 한번 좀 해석하고 좀 끊고 가도록 하겠습니다.